폭발음과 함께 천막이 갈라진다. 연기가 자욱한 훈련장에 총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미육군 병사들이 땅에 엎드려 소리친다. 좌측에서 적 기갑부대 접근. 철수, 철수. 미군 소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을 잡지만 한국군 부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한다. 오히려 전진한다. 총성 속으로, 폭발 속으로. 한 물러서지 않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미군 대령 로버트 윌슨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본다. 열세 상황에서 공격을 감행하는 한국군. 그리고 단 10분 만에 전세는 완전히 뒤집힌다. 불가능하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윌슨입니다. 1985년 미 육군에서 영예롭게 퇴역한 대령이죠. 30년간 미군이야말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굳게 믿었던 철저한 군인이었습니다. 서사실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군대들에 대해선 더욱 그랬죠. 한국군. 그들은 제 눈에 그저 미군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로만 보였습니다. 구식 장비의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편견은 1983년 팀스피릿 한미연합훈련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제가 알던 모든 군사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을지 훈련장. 한미연합사의 대규모 모의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전면 기습 공격 시나리오. 저는 제 전차 대대를 이끌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죠. 우리 병사들에게 파고들라고 전달해. 그리고 한국군들은 알아서 따라오겠지. 그때까지 저는 한국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제가 평생 본 군대 중 가장 놀라운 전사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도.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하지만 분명히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요. 1972년 봄, 제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서울 용산 미군 기지, 그곳이 제 편견의 시작이었죠. 베트남전이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의 참담함에 지친 미군 병사들. 저 역시 피곤에 쩔어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처음 본 한국군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게 정말 군대야? 첫 번째 인상. 낡은 헬멧, 해진 군복, 에밀 소총을 든 채 줄도 맞추지 못하는 모습. 심지어 행진할 때도 발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제 부하들은 저들이 정말 베트남전에서 용맹하게 싸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준장님, 한국군이 우리와 함께 훈련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우리 발목을 잡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군 연락관이었던 이상훈 소령이 저를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서툰 영어가 제 귀에 거슬리게 들렸어요. Thank you. 서. We are very happy to train with American Army. 제 옆에 있던 참모가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영어 실력이 저 모양이면 통신은 어떻게 하죠? 작전 수행이 가능할까요? 그러게 말이야. 이건 정말 골 아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첫 합동 행군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새벽 5시,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 미군 병사들은 최신 방한복과 장비로 무장했지만 한국군들은 옷깃만 덮고 있는 얇은 야전상의 차림이었어요. 저들은 정신이 나간 거야. 행군이 시작되고 30분 만에 제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하나둘 낙오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대령님, 보십시오. 한국군 병사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속도가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수만 번 거칠게 쉬지 않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죠. 저런. 혹시 기계인가? 그날 밤 장교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중국 주둔 경력이 있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중국군도 이런가? 아니, 전혀. 중국군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해. 그런데 한국군은 이상하다. 장비는 형편없는데 정신력이 괴물 같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술이 확 깼습니다. 혹시 제가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미군이 최고야. 한국군은 분명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이런 편견이 제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군 생활 30년 동안 본 어떤 군대보다도 더 강인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잠깐, 저게 뭐지? 식당에서 한국군 병사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각자 음식을 골라 먹는 것과 달리 한국군들은 모두가 똑같은 양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장교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군대네. 계급 차별도 없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이런 철저한 평등 정신과 단결력이 한국군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1978년 8월 18일. 그날은 제 편견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미군을 도끼로 공격하는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죠. 2명의 미군 장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어요. 전쟁 준비하라. 제 부대에도 비상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24시간 대기 태세.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대응해야 했죠. 전 제 병사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전쟁이 날 수도 있어. 긴장해.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그러나 진짜 제가 본 것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북한 측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판문점 인근에 북한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모든 군이 비상경계에 들어갔죠. 제가 GOP 최전방 경계 초소를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미군 초병 2명이 망원경으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봐요, 대령님. 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 지역으로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었죠. 미군 초병들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네, 대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총을 쏘면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닌가요? 제 마음도 급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정말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한국군 GOP 경계병이 움직였습니다. 나 좀 지켜봐요. 한국군 이병우 상병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M1 소총에 총검을 꽂았어요. 그리고는 북한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혼자서요. 이 미친. 저 병사 당장 돌아오라고 해. 하지만 한국군 중대장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만요, 대령님. 상병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게 무슨 소리였죠? 한 명이 10명을 향해 걸어간다는 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군 상병의 눈빛이. 저는 평생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해, 분노, 결의. 온갖 감정이 뒤섞인 그의 눈이 북한군 병사들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북한군 병사들도 그의 기세에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상병. 그만. 한국군 소대장이 외쳤을 때 북한군들은 이미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병사가 10명을 물러나게 한 거죠.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군 초병들도 입을 벌린 채 멍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경계가 끝난 후 저는 한국군 중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습니까? 저 병사는 총검 하나로 10명을 물러나게 했어요. 그의 답변은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상병 이병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북한군을 돌려보냈죠.
우리 병사들은 모두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상대를 위압하는 법을요. 위압. 예, 대령님. 정신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거죠. 우리는 후퇴를 모릅니다. 살거나 이기거나 둘 중 하나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군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장비가 열악하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하지만 저들의 정신력은 제가 본 그 어떤 군대보다 강했어요. 이들은 달라. 완전히 달라. 제 마음속의 편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죠. 그리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1983년 3월 팀 스피릿 훈련. 이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첫날 새벽 4시. 한반도 특유의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을지 훈련장. 북한의 전면 기습 공격 시나리오였습니다. 제 전차 대대가 주 방어선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았죠. 병사들,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해. 한국군들은 알아서 따라오겠지. 저는 여전히 한국군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새벽 5시 정각. 모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 역할을 하는 미군 헬기들이 전방에서 유도탄을 쏘아댔어요. 저는 무전을 잡고 외쳤습니다. 전체 병력 해당 위치에서 방어 태세 유지.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그런데 그때 저 오른쪽 측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기계화 보병 대대가 방어선에서 빠져나와 전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하는 짓이지? 저들이 미쳤나? 저는 즉시 무전을 걸었습니다. 한국군 부대장. 당장 그 무모한 짓을 멈추고 방어선으로 돌아와요. 당신들이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어. 그러나 한국군 김명섭 중령의 답변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합니다. 방어보다 공격이, 후퇴보다 전진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규정을 어기는 거라고. 하지만 한국군 기계화 부대는 이미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제가 알던 전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칼날처럼 예리하고 정확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군 정찰 부대가 적의 주 공격 축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미군 정찰 위성도 아직 그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위치 보고. 대령님, 한국군이 적의 지휘소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어요. 한국군 전차들이 북한군 지휘소를 향해 돌진했고 그 뒤를 보병들이 따라가며 완벽한 공격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7시. 야간전이 시작되었어요. 미군은 야시경과 열추적 장비가 있었지만 한국군은 그런 장비가 거의 없었죠. 이제 한국군은 맥을 못 출 거야. 야시경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마치 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으로, 완벽한 타이밍에. 저들은 도대체. 한국군은 달빛 하나로도 전장을 읽었고 그들만의 수신호와 소리 없는 소통으로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열추적 장비로도 찾지 못한 적 매복조를 한국군은 손가락 하나로 정확히 가리켰어요. 훈련이 끝났을 때 적군 역할을 한 미군 부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미군 심판관들도 어안이 벙벙해하며 결과를 알렸어요. 한국군의 압도적 승리. 전략적 목표 100% 달성. 저는 그날 밤 단 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군사 상식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명섭 중령을 찾아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중령님, 어제 한국군의 전술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김중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대령님,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질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군보다 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한국군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이해했어요. 편견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존경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군. 당신들은 진정한 전사들이야. 제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수천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죠. 팀 스피릿 훈련 이후 3일 뒤, 저는 한국군 최전방 부대와 함께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북한의 실제 도발 징후가 포착되어 전 주한미군의 경계 태세가 발령된 상황이었죠. 동두천 GOP.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최전방 초소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북한이 포병 사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대령님, 곧 적의 포격이 시작될 겁니다. 한국군 제구사단 김주형 대위가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 대신 오히려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미군 병사들은 벙커를 찾아 들어가는데 한국군 병사들은 오히려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대체. 그때 포성이 울렸습니다. 북한의 122 곡사포가 전방 수백 미터에 떨어져 폭발했어요. 미군 초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죠. 저도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어요. 그들은 한 명도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즉시 대응 사격을 준비했어요. 포병 준비. 좌표 확인. 김대위가 외치자 한국군 포병들이 정확한 계산으로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연습해온 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두 번째 포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적의 포대를 무력화시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지? 전투가 끝난 후 저는 한국군 지휘부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들은 말은 제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어요. 대령님, 우리가 침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익숙한 것뿐입니다. 정준호 중령작전 참모의 말이었습니다. 익숙하다. 네. 우리는 언제나 전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평화란 단지 총을 쏘지 않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군인 저에게 전쟁은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한국군에게는 일상의 일부였던 거죠. 다음 날 한국군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식당과 달리 한국군 식당은 모두가 똑같은 밥을 먹었어요. 장성도 병사도. 점심시간 중에 일어난 일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젊은 한국군 이등병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극심한 열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한국군 위생병들이 달려왔지만 더 놀라운 건 동료 병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의 식사를 중단하고 모두가 병사를 둘러싸며 걱정했어요. 심지어 중대장까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죠. 김일병, 괜찮니? 잘 버텨라. 그 장면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미군에서는 계급이 명확한 위계 질서를 만들었는데 한국군에서는 계급을 넘어선 진정한 전우애가 있었어요. 의무대에서 치료를 마친 후 그 이등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외국 장교님께까지 걱정을 끼쳤네요. 아니야, 괜찮아. 건강은 좀 나아졌니? 네, 이제 괜찮습니다. 빨리 전투에 복귀하고 싶어요. 전투에 복귀? 지금은 훈련인데. 그의 답변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우리에게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군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병사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전사들이다. 미군이 기술로 전쟁을 준비한다면 한국군은 마음으로 전쟁에 대비한다. 다음 날 아침 훈련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제 존경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신임 장교들에게 한국군의 전술을 시연해 보이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군 소대가 북한 중대를 상대하는 모의전을 보여주겠습니다. 1대 3의 열세였지만 한국군 소대장의 지휘는 예술이었습니다.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병사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전방 12시 방향 300m, 적 기동대. 한국군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전투 중에는 손짓, 눈짓만으로도 완벽한 소통을 이뤘습니다. 미국 장교들이 이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0분 만에 3배의 병력을 가진 북한군이 전멸했습니다. 한국군의 전술 전략이 미군의 교범을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온 한국군 정경철 소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단순히 훈련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운 겁니다. 여기서 지면 우리의 가족과 고향이 위험해집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군이 최강인 이유를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켜야 할 것을 가진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깊은 존경이 채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게 되었죠. 한국군은 제가 본 군대 중 가장 강한 전사들이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6개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에서 고위 장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장군님들, 저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육군을 보았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많은 장성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대령, 그게 무슨 말인가? 미군이 세계 최강 아닌가? 저는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정신력으로 승리합니다. 제가 본 그들의 전투력은 우리를 능가했습니다. 근거 없는 감상에 불과하다. 그때 제가 준비해온 비디오를 틀었어요. 팀 스피릿 훈련 영상. 숫자로 열세인 한국군이 우리 부대를 격파하는 장면이었죠. 3분짜리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어요. 한국군에 대한 제 평가는 편파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쓸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군 전투력 분석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보병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전투 효율성은 미군을 포함한 어떤 군대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제 보고서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고위 장성들은 격렬히 반발했어요. 하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2년 후 미군은 실제로 한국군의 전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야간 전투훈련법과 정신교육 방식을요. 제가 퇴역한 1985년 미 육군 참모총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윌슨 대령, 그대의 보고서가 우리 육군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네. 한국군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우리도 배워야 해.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지를 썼습니다. 한국군의 진정한 힘은 장비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함이다. 그들에게 전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들은 지킬 가족이 있고 보호할 조국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훈련하고 누구보다 끈질기게 싸운다. 우리 미군은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지만 한국군은 단 한 곳, 조국만을 지킨다. 그 차이가 그들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것이다. 퇴역 후 20년, 제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대령님, 지금도 한국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장비는 현대화되지만 전쟁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와 정신력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생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제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생긴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제가 알던 모든 군대와 다른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제 60년이 넘은 제가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편견은 진실을 가리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진정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군대의 진정한 힘은 무기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왜 싸우는지를 아는 전사들의 마음속에 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